퇴근 후 집에 오면 문 잠그고 조명 어둡게 하고 소파에 눕잖아. 핸드폰 켜서 유튜브 릴스 넘기고 그러다 배달앱 켜서 밥 시키고 누가 카톡 보내면 읽긴 하는데 답장은 나중에 하고 주말에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나 그날 좀 피곤할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혼자 있으면 솔직히 편하거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아무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근데 가끔 밤에 천장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나 왜 이렇게 사람이 귀찮아졌지? 예전엔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너는 네가 왜 혼자를 선택하게 됐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너의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오늘 주제는 좀 묵직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가 안전한 거라는 이야기야. 사실 요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졌잖아. 근데 말이야, 심리학에서 보면 편하다는 감정과 안전하다는 감정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 오늘 이 차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거야. 자, 먼저 숫자 하나 보여줄게. 2025년 기준 대한민국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를 넘었어. 전체 가구의 36.1%야. 역대 최고치지. 그리고 서울시 1인 가구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의 62.1%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답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나는 혼자가 편해서 혼자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편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외롭다고 느끼는 거지.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돼. 사실 말이야, 우리가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정체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그냥 내 성격이 그래, 내가 좀 내향적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시카고 대학의 존 카치오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 외로움은 신체적 통증이나 배고픔이나 갈증과 동일한 생존 신호라고. 뭔 소리냐면 우리가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신호잖아.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뇌의 경고음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경고음이 너무 오래 울리면 우리 뇌가 아예 그 소리를 꺼버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의 정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거든.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2020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어. 리비아 토모바 박사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먼저 참가자들에게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를 스캔했지. 당연히 뇌의 보상 영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 배고프니까 음식을 갈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사람들한테 이번엔 10시간 동안 완전히 혼자 있게 했어.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그 어떤 사회적 접촉도 차단한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사진을 보여줬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어? 놀랍게도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는 뇌의 반응과 외로울 때 사람을 갈망하는 뇌의 반응이 거의 동일했어. 중뇌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뇌에게 사회적 연결은 음식만큼이나 기본적인 생존 욕구라는 거야. 밥을 10시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사람을 10시간 못 만나도 뇌는 똑같은 수준의 갈망을 느낀다는 거지. 토모바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 단 10시간의 사회적 격리만으로도 음식을 박탈당한 것과 유사한 신경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은 인간의 연결 욕구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우리 뇌가 그렇게 사람을 원한다면서 왜 나는 혼자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진짜 핵심 질문이야. 답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있어. 맥길 대학의 스프랭 박사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의 약 4만 명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했거든. 그랬더니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의 뇌에서 아주 독특한 패턴이 발견됐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가 멍 때릴 때, 자기 성찰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 미래를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로운 사람의 뇌는 현실 세계의 사회적 공백을 내면의 세계로 채우려고 스스로 재구성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밖에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뇌가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혼자 있으면 상상하고 회상하고 계획하는 게 더 풍부해져. 그 결과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건 편한 게 아니야. 뇌가 사회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방어 시스템이야. 마치 다리를 다쳐서 걷기 힘드니까 아예 안 걷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고통을 준다는 거야.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를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겹쳐. 전방 대상 피질과 뇌섬엽이라는 곳인데 이 두 곳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반응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도 반응해. 진짜 아픈 거야. 비유가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픈 거라고. 그래서 뇌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가 안전한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나는 사회적 고통을 피하려고 혼자 있는 건가? 나는 진짜 내향적인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많은 건가?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해.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영어로 하면 솔리투드와 로닐리네스인데 이 둘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꼬여.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상태야. 명상하거나 산책하거나 책 읽거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지. 이건 건강한 거야.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의사결정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돼. 반면에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단절 상태야.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고통이지. 이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2018년 연구에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 자기 성장을 위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은 창의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반면에 거부나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했어. 같은 혼자라도 왜 혼자인지에 따라 뇌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인 거야. 자,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 점검 한번 해보자. 너는 지금 혼자가 좋은 건지 아니면 혼자가 안전한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데 안 하는 순간이 있어? 만약 있다면 그건 고독이 아니라 회피야.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지는 걸까? 이건 애착 이론으로 설명이 돼. 어릴 때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유형이 평생의 인간관계 패턴을 결정한다는 거야. 안정 애착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해. 근데 회피 애착인 사람은 친밀감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져. 왜냐면 어릴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울었는데 아무도 안아줬거나 감정을 표현했는데 무시당했거나 가까이 갔는데 밀려났거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학습해. 아, 가까이 가면 아프구나, 그러면 아예 가까이 안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성인이 돼서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나타나는 거야. 불안 애착인 사람은 또 달라. 이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원하는데 동시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해.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다가 지치면 아예 관계를 차단해버려. 결국 혼자가 됐을 때 이 사람도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 근데 속마음은 완전 반대야. 누군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로 느껴져. 만나면 좋은데 끝나고 나면 탈진하고 또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어하고. 그래서 점점 더 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를 하나 알려줄게. 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연간 87만 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어. 시간당 약 100명이 외로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셈이야. 이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야. 외로움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일본도 고독 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 외로움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 거야. 한국은 어떨까?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46%가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데 이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야.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3,924명이었고 그중 60세 이상이 52%를 차지했어. 근데 외로움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버드 대학의 메이킹 케어링 커먼 프로젝트 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외롭다고 답했어. 29%가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고 응답한 거야. 그리고 외로운 사람의 81%가 불안 또는 우울 증상을 함께 겪고 있었고 74%는 삶의 의미나 목적이 거의 없다고 느꼈어.
외로움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외로움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정서적 외로움이야.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연인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느낄 수 있어. 두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이야.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여기 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지. 세 번째는 하버드 연구팀이 말한 실존적 외로움이야. 이건 좀 무거운 건데 세상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야. 외로운 사람의 65%가 타인 또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꼈고 57%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고 응답했어. 이게 가장 위험한 외로움이야. 왜냐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거든. 문제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 하나 갈게. 너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을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야. 무조건 사람을 만나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오히려 잘못된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해로워.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되면서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됐어. 고독은 도구야. 칼이 요리에도 쓰이고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치유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 더럼 대학의 응우엔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을 15분에서 30분만 혼자 있게 해도 감정의 변화가 생기더라고. 짧은 고독은 고각성 감정을 줄여줘. 흥분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그런 강렬한 감정들이 가라앉는 거야. 이걸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거야.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만 이 효과가 있어. 강제로 혼자 있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이게 내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떠밀린 건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 여기서 현대사회의 함정을 하나 짚어볼게. SNS야.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 전 세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50억 명을 넘었고 한국인 평균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4시간이 넘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야. 왜 그럴까?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SNS는 감정적 현존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 좋아요, 댓글 메시지가 친밀감의 환상을 주지만 진정한 연결에 필요한 취약성을 건너뛰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진정으로 접촉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과자극이라고 불러. 뇌가 수많은 정보 파편과 감정 신호와 미세한 거절들로 폭격을 받는 거야. 고독 속에서 이것들을 소화할 조용한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게 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파트야. 외로움에서 건강한 고독으로 넘어가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이야. 내가 혼자 있는 이유가 편해서가 아니라 안전해서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니까. 근데 시카고 대학의 카치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교 활동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적응적 사회 인지를 교정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어차피 거절당할 거야 같은 생각 패턴을 바꾸는 거야. 사람을 더 만나는 게 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답이야.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취약성 연습이야. 취약성이 뭐냐면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야.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이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외로운 사람의 57%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고 답했잖아. 이건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사회적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신뢰와 친밀감을 느낄 때 분비돼. 외로운 사람들은 이 옥시토신 시스템이 조절이 안 된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작은 취약성을 보여주는 행동이 이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열쇠야.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 고독 시간 만들기야. 이건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근데 이때 핸드폰은 내려놔. SNS도 유튜브도 안 돼.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거나 산책하거나 일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건강하게 활성화돼. 자기 성찰 감정 조절 장기 기억 처리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사람을 만날 때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핵심은 고독을 토피가 아니라 충전으로 사용하는 거야. 네 번째 단계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거야.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85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어. 이 연구의 결론은 아주 단순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친밀한 인간관계의 질이야. 친구가 100명일 필요 없어.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돼. 그 한 명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거야. 매주 한 번이라도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거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가 아니라 요즘 나 이런 고민 있어. 너는 어때 같은 진짜 대화 말이야. 다섯 번째 단계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외로움은 심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리적 문제이기도 해. 외로운 사람의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투쟁 토피 반응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뇌가 경계 모드에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워. 운동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뇌의 경계 모드를 해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특히 산책이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데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도 함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볼게. 우리가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에너지 뱀파이어 문제가 있어. 만나면 좋은데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린다는 느낌 있잖아. 이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심리적 경계선이 불분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부터 거부할지의 기준이야. 이 경계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돼.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상대가 화나 있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 소모일 수밖에 없어. 해결책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세우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 부분은 좀 어려워. 이 한마디를 연습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동물 연구에서 아주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어. 사회적 격리로 인해 변화된 뇌의 신경 패턴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뇌의 가소성 덕분에 외로움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영구적이지 않아. 다시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면 뇌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야. 지금 내가 아무리 혼자에 익숙해져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무서워도 너의 뇌는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어. 다만 천천히 가야 해. 갑자기 모임에 나가고 갑자기 연락하고 그러면 뇌가 다시 경계 모드로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한번 마주해봐. 나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 이 마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가장 인간적인 욕구야. 혼자가 편한 게 나쁜 게 아니야. 다만 혼자가 안전해서 편한 척하는 거라면 그건 너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번째 단계는 시작된 거야. 인정하는 것.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자. 연락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야.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돼. 그게 내 뇌의 경계 시스템을 해제하는 첫 번째 열쇠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너의 그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돼.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혼자만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줘. 그 친구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